자기 전에 너무 갑자기 자기 전 꿀꿀함 타임을 갖고 있다가 제가 그럴 때면 펼치는 책이 있거든요. 바로 요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제가 요즘 책 추천 컨텐츠를 너무 찍고 싶어서 정말 촬영을 여러 번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도 편집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한번 찍고 있는데 올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정말 약간 침대 옆에 두고 틈날 때마다 읽는 책인데 백은선 시인이에요. 원래 백은선님은 시인이시고 저는 이 나는 내가 좋고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라는 이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을 사게 됐어요. 원래 산문은 제가 잘 안 읽는데 그래도 뭐 소설가가 쓴 거 혹은 시인이 쓴 거는 읽어요. 왜냐면 글을 쓰는 사람이 쓰는 산문이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지금은 새벽 2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뭐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뭐래. 혹시 여러분들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MBTI 과몰입자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저는 INFP거든요. 근데 이 백은선 시인님이야말로 정말 인프피계의 최고봉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은선 시인님 옆에 가면 저는 아가 인프피일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뭔가 대장 같은 느낌이세요, 인프피계의. 읽다 보면 그게 확 느껴져요. 그래서 밤에 그런 약간 울적한 타임을 혼자 겪을 때 아, 이 세상에 나는 혼자 있지 않아. 백은선 시인님도 계시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이분이 이런 제가 왜 에세이도 이런 작가나 시인이 쓴 걸 좋아하냐면요. 이런 게 미쳐버리는 거죠. 선한 것을 믿고 싶지만 대체로 불신하기를 좋아하며 아름다움보다 추함에 끌리곤 한다. 가능태를 따져보는 것을 습관처럼 내재하고 있지만 쉽게 감동하기도 쉽게 차가워지기도 한다. 불안 때문에 수다스러워지고 수치심에 입을 다물곤 한다. 이거 완전히 나 아님? 산문을 쓰기로 한 것이 큰 실수라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고 후회하는 것이다. 과거를 고씻지만 현재를 알고 싶다. 엉망진창이지만 꽤나 성실한 사람의 성실하고 엉망인 삶에 관한 글.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더 좋다. 보세요 나의 우울을. 여기서부터가 약간 찐 인프피의 모먼트를 볼 수 있지 않나. 아, 제가 너무 사람의 유형이나 글을 MBTI에 한정돼서 말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한데 뭐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말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역시 전문가가 쓴 문장은 달라.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지라고, 이 소제목의 글들도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요. 시와 산문 사이를 우왕좌왕하며 기계인간이 되고 싶고 되기 싫어. 이거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우리 모두 다 기계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만 되기 싫어하는 그런 모순적인 잖아요. 아마 이 백은선 시인님의 이 작품, 이 산문집의 전작인 시집 이름이 기계인간일 거예요. 저는 그거는 읽진 않았는데 세계가 나의 침묵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너무 좋죠. 여기는 이런 표지도 되게 예뻐요. 들어가는 일부 이렇게 그림처럼.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 지금 다는 안 읽고 여기까지 읽었는데 우울할 때마다 한 챕터씩 보니까
그래서 한번 쭉 보면서 아, 이런 거 언급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찝어봤어요. 일단 이 시집은 이 백은선 작가님? 백은선 시인님은 결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하셨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성 작가로서 문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백은선 작가님의 그런 정신해부학적인 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처음에도 딱 나오거든요. 산문을 통해 정신의 해부학 같은 글을 쓰는 여성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백은선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혼한 여성의 삶, 그런데 혼자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 그러면서도 문단에서 여성으로 소속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정말 묘사를 너무 처절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묘사를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를 쓰는 나는 종종 나를 능가한다. 산문을 쓰는 나는 한 문단을 끌어갈 호흡도 없는 바보다. 이 말이 저는 좀 좋았던 게 여러분들은 나를 능가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은 뭐 글쓰기들 잘 안 하고 있고 하지만 글을 쓸 때 저는 저를 능가하는 경험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살면서. 그래서 아, 나 글쓰기에 재능 있는데 약간 이렇게 느끼. 아, 근데 나 왜 글을 자꾸 안 쓰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나? 그래서 어쨌든 편집할까? 너무 우왕좌왕 말했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말들이 되게 좋아요.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뭐가 처음이지? 여기는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정말 담겨 있는데요. 아이가 내게 사랑을 준다.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체력과 체력에서 나오는 다정함을 갖고 싶다. 이 말이 엄마의 마음이 어떤 건지 확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애는 내가 전부니까, 내가 사랑해줘야 하니까. 그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이 나를 갉아먹으면서도 나를 살렸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아이는 나를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라고. 정말 네, 이게 저도 되게 와닿았던 게 저도 실제로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냥 제가 그분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저랑 비슷하고 막 충동적이고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자기는 굉장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누구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이렇게 권유하진 않지만 자기한테는 아이를 낳은 게 정말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들었고 그게 저는 되게 깊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정말 비슷한 바이브의 말인 것 같아서 어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인 성장이 되는지 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영역인 것 같다. 말을 지금 진짜 못하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한 여성의 삶의 형태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사건이구나. 애를 한번 낳으면 그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하는 어떤 성장을 여성은 이루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챕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사실적으로 본인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는 문단. 그래서 되게 페미니즘적인 색깔도 엄청 많거든요. 뭐 문단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차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펀치를 엄청 때리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팩트 폭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모르고 문학에만 빠져 꿈을 꾸는 그런 이미지는 기득권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기득권 남성들에 의해 소비되기 때문이다. 문학을 사랑하는 어린 여성은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냉소적이며 회의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사회가 원하지 않는 여성이니까. 문학소녀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낙인 같다. 라는 부분을 읽고 너무 공감이 된 거예요. 우리 막 여자애들 그리고 문학소녀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다소곳하게 약간 햇빛이 이렇게 아련하게 들어오는 데에서 다소곳하게 책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저돌적으로 뭔가를 써내려가는 그런 여성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까발리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문단에서 여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X 같은 일인지.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야지 라고 끝나네요. 네. 막 대처법 같은 것도 나오고 이랬을 땐 이렇게 해라.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들도 많고요. 그 다음 챕터가 이것도 진짜 너무 핵 공감이 됐었던 내용인데 이거는 생각이 많은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다. 지금은 무용하게 느껴지더라도 결국 이 시간들이 쌓여 내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수행하는 와중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계속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데 생각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꺼지지 않아서 생각은 점점 무성해지고 무성해지다 나를 집어삼키고 나는 사라지고 생각만 덩그러니 흰 방에 남아 빈 의자와 모니터 화면에 푸른빛만 존재하게 되는 생각 속의 생각을 생각에게 의탁하며 생각이 가는 방향도 모른 채 생각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정말 약간 생각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은 이거 완전 난데 싶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생각이 정말 많으면 여기도 진짜 공감돼요. 조난당한 사람처럼 버둥거리다 마침내 얌전해져 생각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 진짜 완전 쌉 공감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저거 밑줄까지 쳐놨는데 나는 너무 오래 작동 중인 기계 같고 사랑을 라디오처럼 끄고 켤 수 없는 것처럼 나를 끄고 켤 수 없다. 그것이 진절이 나게 속상하고 가끔은 이러다가 미쳐버리는 게 아닐까 싶지만 또 미쳐지지도 않아서 은근하게 앓으며 생각이란 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정말 완전 공감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도 가끔 생각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서 진짜 약간 일시정지를 누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서 뭔가 아웃풋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아웃풋은 있죠. 막 이딴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딴 영상을 찍게 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네, 생각 많을 때 그림 그리는 게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많이 그린다는 건 약간 생각에 압도당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미치지도 않아서 은근하게 앓으며 생각이란 걸 계속 한다는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이것도 되게 좋았던 부분인데 나의 경우 사유하는 그런 아무래도 문인이시다 보니까 이런 사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쓰기를 운이나 영감에 맡기지 않는다. 밀어붙이고 언어를 매만지고 사유를 확장시키고 좁게 뚫고 가는 힘은 취한
몸에서 나오지 않기에 라는 말로 원래는 술을 마시면서 항상 C를 썼었는데 그러지 않고 좀 나를 좀 채우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멋진 할머니가 되겠다.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이 부분 읽은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어른이 돼도 꼰대가 되지 않고 좀 여기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 감각을 단련해서 늘 새로운 언어의 몸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신으로 무장하고 싶어. 나는 내 사유의 흐름을 장악하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놀라고 싶어라. 와, 너무 좋아. 계속 몸과 정신을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눈이 향하는 곳의 풍경을 늘 닦아두어야겠다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 진짜 저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완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내 생각의 흐름을 장악하면서도 매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감탄하면서 놀라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게 좀 젊게 사는 비결인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놀랄 게 더 이상 없을 때 진짜 늙어간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좀 공감이 되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내 눈이 향하는 곳의 풍경을 늘 닦아둬야겠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주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곳, 그런 곳들이 내가 원하고 나의 가치관과 맞는 것들을 옆에 두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인간관계로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도 않을 거고, 항상 보이는 게 곧 체화돼서 내가 된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아직 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네요. 좀 더 생각이 필요한가 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준비를 지금 잠깐 넘겨보면서 찍어봤는데, 근데 진짜 이게 산문인지 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 같은 산문이에요. 한마디로 약간 암호 같다? 근데 때로는 뭔가 길고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 암호 같은 시의 그런 문장들이 더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읽어볼 만한 산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거는 약간 한 번에 다 읽을 수 없어. 왜냐면 내 머릿속이 정말 과부하가 돼서 펑 터져버릴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시인들은 이런 머릿속이니까 진짜 시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 안 그러면 정말 미쳐버렸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시인이 안 됐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번에 다 읽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저처럼 침대 맡에 두고 뭔가 오늘 나보다 더 생각 많은 사람의 생각이 필요해 할 때 한 꼭지씩 읽고 자면은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한 꼭지를 읽으려다가 지금 새벽 2시 반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산문집을 읽고 백은선 시인님의 그 문체가 너무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백은선 시인님의 산문을 읽고 글을 쓰면은 굉장히 약간 백은선 스타일로 글을 쓰게 되는 게 있거든요. 매력이 있어. 이게 진짜 약간 뭐랄까 그냥 두 번째 산문집 같은 느낌이에요. 저거랑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어. 오히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불친절한 산문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굉장히 편한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산문은 이제 노력해서 약간 괴로움이 담겨 있는 것 같다면 시집은 오히려 굉장히 편하게 자기의 생각들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 이분한테는 진짜 이게 언어구나 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저 백은선 시인님 너무 좋습니다. 약간 글쓰기에 뽐뿌를 오게 하는 시집이에요. 시집과 산문집.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는 추천하면서 첫 번째 책 추천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봐요. 저도 이제 자야 되거든요. 2시 반이네요, 벌써. 그럼 안녕. 안녕.